자,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소값도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삼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값이 금 한 돈을 사려면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어휴, 많이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3.75g이 금 한 돈이거든요. 예. 40만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이미 트라이온스당 2,200달러를 넘어섰고요. 오늘 새벽에는 2,24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금 1g 현물 가격은 9만 5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4년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 또 하나가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 예. 세 번째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고하다 보니까 통상 달러 가치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서 달러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대체제인 금 가격은 통상 오릅니다. 네. 두 번째가 금 시장의 큰 손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무려 200톤이 넘게 금을 사들였는데 20조 원 가까이 금을 사들였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은 미국 견제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년째 달러를 팔고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두 개의 전쟁이 여전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도 금값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금하면 이거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사과인데요. 금 사과라고 할 만큼 사과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채소값도 이어서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 전에 많은 대책을 좀 내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과만 오른 게 아니라 네. 채소값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신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상악화에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 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7일 기준 오이맛 고추 소매 가격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63% 뛰었고요. 방울토마토, 취정오이, 그리고 양배추 가격이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이거는 소매 가격 얘기고요. 도매 가격은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네네. 양배추의 경우는 1년 전보다 140%가 올랐고요. 배추 가격도 지금 65%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4월에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이 채소류 가격이 4월에 재배 면적이 줄어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청양 풋고추를 비롯해서 오이맛 고추, 예. 애호박, 일반 토마토까지 적게는 1%, 네. 많게는 4%까지 재배 면적이 줄기 때문에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면적 감소합니다. 이 얘기는 채소 가격도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1년 후 물가 수준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3월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라서 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거 1년 후 어떤 물가가 걱정되십니까? 라는 물음에 가장 불안한 게 농축산물입니다. 그렇죠. 무려 63%. 예.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농축산물은 1년 후에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라는 건데 지난달보다도 10% 이상 그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요. 두 번째가 공공요금하고 석유류예요. 이건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 상승세가 넉 달 만에 꺾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궁금한 건요. 이게 현상으로만 잠깐 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건지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단언하긴 좀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곡점에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는데요. 반면에 이제 인천 그리고 수도권과 경기의 경우는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8주째 약세입니다. 네. 그러나 서울만을 놓고 보게 되면 25개구 가운데 12개구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마포구 네. 그리고 송파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부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급매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는 여전히 관맹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상승세가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는 그렇고요. 또 전세 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은 4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 하락한 흐름이 있어요. 서울 전세값 상승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서울은 지금 지난해 5월 이후 45주라면 거의 네. 1년 가까이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매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입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거래 시장에서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어떤 징후가 나타나고 있느냐? 매수 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이 조짐도 보이는데요. 예.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야,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전세값 너무 많이 올라서 혹시 지금 매매로 돌아서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